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계산 작업에 총 5문제가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지금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3번, 4번, 5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출석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지금 여기서 1주차가 있고 2주차가 있고 3주차가 있대요. 1, 2, 3주차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때 이제 모두 이제 출석을 했으면 개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우리 출석을 했다는 그 뜻이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출석했으면 이제 개근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석에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count blank라는 함수와 우리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f는 이제 출석을 다 했냐 안 했냐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쓰면 될 거고 그때 이제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이제 쓰라고 나왔는데 요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blank 비어 있는 그 셀에 개수를 이제 세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이거를 이제 카운트 블랭크로 한번 묶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카운트 블랭크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0하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체육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우리 카운트 블랭크라는 요 함수가 비어있는 그 셀에 개수를 세주는 그 함수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에 출석에 지금 0, 0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모두 다 이제 출석을 했다. 그 얘기죠. 모두 다 이제 출석했을 때만 이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는 0으로 나오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제 결석을 했다. 그러면 1이 됐든 2가 됐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 다 출석을 했으면 개근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모두 다 출석했을 때가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일 때예요. 0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운트 블랭크 이거를 이제 우리가 if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if로 묶어서 우리 카운트 블랭크라는 그 함수의 결과가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모두 다 이제 출석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빈칸이 없다. 그 얘기니까. 해서 우리가 0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개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개근이다. 그리고 그 밑에도 0이니까 개근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한 번 결석을 했으니까 빈 공백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또 개근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또 한 번 결석을 했으니까 빈 공백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카운트 블랭크를 이용해서 빈칸의 개수를 셌습니다. 빈칸이 지금처럼 있다라는 그 얘기는 결석을 했다는 얘기고 빈칸이 없다.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이랑 똑같다. 그 얘기가 우리 빈칸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결석을 안 했다. 모두 다 출석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이랑 똑같으면 개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문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국가별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국가라는 게 있대요. 국가가 지금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국가들은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그렇게 이제 변환을 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수도는 그랬습니다. 수도가 지금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수도는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변환을 시켜서 지역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표기에 얘가 나왔죠.
만약에 국가가 이제 캐나다래요. 그리고 수도가 이제 오타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국가명은 이제 싹 다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그리고 수도 오타와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변환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도를 표현을 할 때 수도를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해서 가로 안에 묶어서 우리가 수도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변환시킬 때는 어퍼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변환해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로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나온 그 결과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M%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셀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국가명을 한번 찍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국가명이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M%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수도를 이제 싹 다 우리 소문자로 표현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로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로어라고 이렇게 써주고 수도 첫 번째 셀 거 찍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수도는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바뀌었고 국가명은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도를 표현할 때 지금 표기의 얘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열고 닫고 해서 가로로 묶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식에 들어가서 로어 앞에 찾아간 다음에 쌍따옴표 열어주고 가로 여는 거 열어달라. 그리고 M% 열어주고 그 다음에 로어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가로 닫는 것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M%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가로 닫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앞에 국가명이 표시가 되고 뒤에 이제 수도가 표시가 됐는데 국가명은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됐죠. 수도는 싹 다 이제 소문자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수도 앞뒤로 가로 열고 닫고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 맞게 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국가명을 이제 대문자로 표현해 달라. 그리고 로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수도를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바꿔 달라. 그때 이제 수도를 표현할 때 앞뒤로 이제 가로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되니까 이 가로 열고 닫고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앞에서 나온 거 이거 출력하고 이어서 가로 열어달라.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를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로 닫는 거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제품 출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점이라는 게 있대요. 지점이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지점이 망원점이면서 라고 했습니다. 망원점이면서 출고량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출고량이 이제 C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출고량의 평균 이상인 그 지점의 수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붙은 거죠. 우리 지점이 우리 망원점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고량 평균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출고량을 봤을 때 출고량만 각각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지 출고량의 평균값은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따로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주면 될 거고 그때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리고 M%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점의 개수를 셀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첫 번째 조건과 여기서 나온 이 두 번째 조건이요. 그 사이에 보니까 이면서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 지점의 수, 그걸 이제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여러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셀 때는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count if s라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 좀 보자고요. 맨 앞에다가 count if s는 우리가 조건의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이 있으면 또 똑같이 조건 범위 찍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세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조건 범위 컴마 우리 조건 요것만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해서 이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그 셀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를 세달라. 그게 이제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출고량의 우리 평균값부터 좀 구하자고요.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우리는 출고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그때 이 출고량의 평균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면 그때 평균값이 825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에버리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count if s 요거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ount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지점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망원점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출고량을 이만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평균값은 아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로 구해놨으니까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 범위에서 망원점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평균 이상인 거 찾아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함수식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쌍따옴표 안에다가 에버리지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에버리지라고 쓴 거 요거를 함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을 합니다. 텍스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함수의 결과값 이상이야? 에버리지 그 결과값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문자 열 자체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지금처럼 함수식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쌍따옴표로 우리가 부등호만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M% 연산자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count if 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에버리지에서 나온 그 평균값 있죠? 그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 평균값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식이 완성이 된다고요.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M% 연산자가 이제 사용이 됐죠. 해서 크거나 같다. 이 부등호랑 에버리지의 결과, 그 결과를 이어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해달라. 그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두 개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범위에서 망원점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쓴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고량에서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에서 평균 이상인 그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count if s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 제가 지금 여기다가 형식을 쓸 때도 조건을 쌍따옴표를 묶어 썼죠. 이렇게 이제 쓰는 거는 지금처럼 뭐 망원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쌍따옴표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뭐 출고량이 뭐 80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나올 때, 그렇게 나오면 크거나 같다 800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작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이용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부등호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함수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식에서 나온 그 결과값이랑 요 크거나 같다, 요 부등호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문제 풀었듯이 뭐 크거나 같다 평균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호는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고요. 그리고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에버리지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다. 그거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조건 쓸 때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count if s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count if s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우리 sum if s라는 그 아이도 있습니다. 자, 우리 sum if s라는 그 아이는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만 우리가 추가로 더 써주면 돼요. 이 count if s 같은 경우는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쭉쭉쭉 써놓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count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sum if s 같은 경우는 합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조건이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하고 세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거에 합을 구해줄지, 그 합을 계산할 그 범위를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sum 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아이요. 그래서 average if s나 우리 sum if s 이런 애들은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더라. 이 average if s라는 아이도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어떤 것들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 범위 맨 앞에다가 이제 찍고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함수 형식이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count if s랑 아주 흡사한 아이가 또 하나 더 있죠. 그 아이가 우리 count if라는 그 아이요. count if는 대신에 if 뒤에 s가 빠졌기 때문에 조건을 딱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또 비슷한 아이가 우리 sum if라는 그 아이요. 그래서 우리 sum if라는 요 아이는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추가로 더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이제 똑같이 생긴 아이가 우리 average요. average if요. 그래서 averag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average if나 sum if 얘네 두 개는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때 sum if도 그렇고 우리 average if도 그렇고 count if도 그렇고 얘네들은 if라는 그 글씨 뒤에 s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딱 하나만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때는 조건을 먼저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를 추가를 시킨다고요. 근데 우리 s가 붙은 아이들 좀 보세요. 얘네들은 조건이 이제 여러 개다 보니까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할 범위를 먼저 찍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쭉쭉쭉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average if s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 요 sum if, average if 같은 경우는 계산 범위가 맨 뒤에 들어가더라. 근데 sum if s나 average if s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나열해 주더라. 그때 계산 범위 찍는 그 위치가 앞이냐 뒤냐 그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모든 함수에서 지금 우리가 조건을 다 걸어줄 수 있죠. 그때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쓸 때 그때 이제 count if s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 정확하게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포인트 정립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적립 포인트라는 게 있대요. 우리 적립 포인트가 지금 IR에 쭉쭉쭉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적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그 고객을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적립 포인트가 지금 제일 많은 게 지금 요거죠. 요 데이터에 뭐를 우리 고객 코드를 제2의 23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적립 포인트가 이제 가장 많은 그 사람의 고객 코드가 지금 이거죠. 이거를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출력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적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은 그 데이터를 구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가 나오고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몰은 이제 작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립 포인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라지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립 포인트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립 포인트 가장 높은 게 이렇게 이제 구해졌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이제 고객 코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hlookup이다 vlookup이다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객 코드를 가지고 올 때 고객 코드가 지금 이 표에서 열 방향으로 들어있고 적립 포인트도 열 방향으로 구매 횟수도 열 방향으로 가입 연도도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열 방향으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 참조하는 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hlookup은 안 쓸 거죠.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vlookup 열 참조하는 거니까 열 번호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죠. true라는 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요. 그때 이 true다 false다 얘네들은 이 옵션은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찾을지 그 방식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적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그 고객의 고객 코드를 이제 이곳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라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가장 큰 값을 구해놨죠. 그러면 그 가장 큰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값에다가 라지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184,500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근사값으로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우리가 써줄 겁니다. 그리고 참조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참조 범위를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면 안 돼요. 지금 일단 보세요. 제가 여기다 이제 vlookup 한번 써볼게요. 자, 라지라는 함수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고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자, 라지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붙여넣기 해서 라지 값을 이제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고객 코드를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가입 연도라는 거 그거 이제 첫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구매 횟수가 이제 들어있고요. 세 번째 열에는 적립 포인트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고객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이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이제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이렇게 이제 써줘요.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게 틀린 식이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오류 값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죠. 요게 이제 지금 우리 vlookup을 일반적으로 쓸 때 참조할 범위를 이만큼을 싹 다 이제 범위를 보통 잡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왜 이만큼을 지정해 주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적립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값을 내가 찾을 거잖아요.
해서 우리가 vlookup에서 이 참조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오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우리가 라지 값, 적립 포인트에서 가장 큰 값을 찾을 건데 내가 이만큼을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적립 포인트의 가장 큰 값을 첫 번째 열 여기서 찾는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적립 포인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임 연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고 아까처럼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할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이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첫 번째 열로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열에 있는 고객 코드를 갖다 달라. 그렇게 우리가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조 범위요. 참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요. 나는 적립 포인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을 거라 적립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은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로 사용한 거예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이 고객 코드라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열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 번호가 4가 아니라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아까 적립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값이 얘였고 그때 이제 고객 코드가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고객 코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라지 값, 적립 포인트에서 가장 큰 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가장 큰 값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이 범위가 지금 요 범위죠.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고객 코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라지 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은 지금 요 셀 한 곳에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셀 주소가 변하면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Hlookup도 마찬가지고요. Vlookup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우리 데이터 들어있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겼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제 적립 포인트죠. 적립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을 이제 참조 범위로 설정을 해요. 참조 범위로 요만큼을 요만큼을 이제 설정해서 라지 값, 적립 포인트에서 가장 큰 값을 여기서 이제 찾겠죠. 첫 번째 열을 찾아서 우리는 고객 코드를 갖다 달라. 고객 코드가 지금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적립 포인트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맨 첫 번째 열에 있었다. 지금 만약에 이 표가 생긴 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참조 범위를 요만큼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요만큼 잡아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라지 값이요. 적립 포인트의 가장 큰 값을 첫 번째 열에 찾아서 우리는 고객 코드가 지금 세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 따라서 참조 범위를 설정하는 게 조금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 시험 접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험 일자라는 게 있대요. 시험 일자가 지금 A열에 쭉쭉쭉 이렇게 들어있고 이 시험 일자를 봤을 때 날짜들이 이렇게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이 시험 날짜에 요일이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평일이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면 주말이다. 요거를 이제 시험 요일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if하고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그때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가 우리가 특정 날짜에서 요일의 번호를 이제 요일을 알아낼 때 쓰는 그 함수가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죠.
일단은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략을 하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크데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옵션에는 지금처럼 1, 2, 3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일 번호를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 번호 2번이 1번부터 7번까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3번이 이제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때 옵션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표시를 해주는데 1번이 이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요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다르지 우리 옵션 번호 2번이랑 똑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줍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제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방식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1번이 이제 월요일인 게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weekday 요 함수를 쓸 때 옵션 번호로 이제 2번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1번은 월요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화요일이고요. 3번이 이제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금요일이요.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우리 토요일이 나올 거고요. 7번이 이제 우리 일요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 번호 2번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요일마다 요일 번호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weekday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시험 날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옵션 번호로 우리가 2번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이제 3번 하고 그렇게 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요일 번호가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3번이다 그러면 3번은 이제 수요일이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6번이다 그러면 6번은 토요일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다 그러면 2번은 이제 화요일날 이제 시험 본대요. 그리고 그 밑에 3번은 이제 수요일이죠. 그리고 5번은 이제 금요일날 시험을 본대요. 그리고 1번 하고 나왔죠. 1번은 이제 월요일날 시험을 본대요. 그리고 2번 그러면 2번은 이제 화요일이란 그 얘기고 7번 그러면 7번은 이제 일요일이란 그 얘기죠.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이면 주말이라고 우리 시험 요일에다가 평일인지 주말인지 그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평일인지 주말인지 그걸 이제 구분할 때는 우리가 구한 이 요일 번호가 지금 여기서 뚝 하고 잘라서 앞에 거면 이제 평일이다. 뒤에 거면 이제 주말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일 번호 구한 거를 if 함수를 묶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그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5보다 작다 그러면 1, 2, 3, 4가 될 거고 5랑 같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 5번까지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요일 번호 구한 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평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로 싹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요 weekday라는 함수 있죠. 이거를 이제 2% 묶어줄 거예요. 자, weekday 여기서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다. 여기서 이제 구한 그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해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가 지금처럼 1, 2, 3, 4, 5 이만큼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출력해 주면 돼요? 평일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6번이나 7번이 나온다는 그 얘기죠. 6번이거나 7번일 때는 그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는 그 얘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주말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이제 평일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요일 번호가 6번이니까 우리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니까 이제 주말하고 나올 거고 그 밑에 이제 2번하고 3번 그리고 5번이요. 그리고 1번이요. 그리고 2번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평일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문제를 쭉쭉쭉 해주면 전부 다 이제 평일이 나올 거고 제일 밑에 칸은 이제 7번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니까 이제 주말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일 번호를 지금처럼 구해주고 그 값이 그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 이제 해당하니까 우리가 이제 평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이 돼요. 이해만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냥 이거를 우리가 함수식을 쭉 봤을 때 이해는 되지만 내가 직접 쓰려고 하면 못 쓴다고요. 안 써진다고요, 식이. 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이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